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다행히 상승장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그동안에 하락만 하던 시장이었는데요.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국채 금리까지 하락세를 보이자 모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간으로 7일 다우지수는 1.4%가 반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83%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2.14%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잠시 하락세를 멈추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S&P 500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3,900선을 지켜냈고요. 다시 4,000선 근처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수치가 중요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역시 21일에 있을 FOMC의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폭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9월의 시장을 움직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번 9월에도 패드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74%로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발언을 했던 패드의 의장은 오늘 13일에 발표가 될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나서 금리 인상의 폭을 결정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에너지의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과 유럽 등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90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자 기술적 저항선이 붕괴가 되면서 급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 전 세계 골칫거리죠. 러시아의 푸틴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협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부추겼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역시나 시장의 급락을 주장하고 있는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기사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벌이나 마크 모비우스와 같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증시는 거품에 쌓여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더 급락을 해야지만 시장의 바닥이 보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장이 더 급락을 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나 밈주식 그리고 스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역시 스펙 시장을 대표하는 두 가지 ETF가 있는데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여전히 증시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은 괜찮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아직은이고요.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결국에 시장을 침체로 빠지게 할 거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이유로는 현재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유럽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로는 미국 다음인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이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요 도시들을 봉쇄하고 있고요. 이는 당연히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한폭탄을 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악재죠. 어느새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6%가 넘게 환율이 올라갔고요.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는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면서 크게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2배와 3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으로 자꾸만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항상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고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말처럼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많은 생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역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의 말처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실제로 자신들이 생각을 해왔던 매력적인 가격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그건 아주 좋은 기회일 뿐이고요. 그때는 그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만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더 내려갈 시장을 생각을 하면서 더 내려가고 나면 사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그대로 놓치는 투자자들이 항상 조정 때마다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단타 트레이딩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량 자산을 모아가는 적리식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따라서 이번 조정장처럼 좋은 자산의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하락을 했을 때 열심히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정확하게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워렌 버핏도 크게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가려고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주가를 기대하면서 좋은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우리도 역시 단기적으로 나쁜 투자의 성적을 견뎌내야지만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의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자산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단기적인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은 정말 훌륭한 투자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매력적인 가격에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유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좋은 자산을 매수해 가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산을 복리로 장기간에 걸쳐서 차분하게 불려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투자의 목표가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나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가치는 사실상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과 같은 조정장이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다시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수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투자의 종목을 가지고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두에게 즐겁고 편안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